배를 타고 말라카를 구경하는 거 재밌네요. 확실히 큰 돈 들여서라도 유람선은 타볼만 하다 라는 생각이 팍팍팍팍팍팍 듭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모입니다. 여기는 말레이시아 말라카입니다. 말라카 존커워크 근처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말라카 여행의 마지막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말라카에서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이걸 아직 안 해봤어요. 바로 유람선 타기. 말라카 가운데 강이 흐르잖아요. 강을 따라서 유람선을 타고 구경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유람선을 타고 말라카의 시내를 한번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것저것 많이 해볼게요. 간식도 좀 먹고, 그리고 못했던 것들도 좀 해보면서 말라카에서의 여행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떠나보실까요? 렛츠고! 저는 지금 말라카의 리버 크루즈를 타기 위해서 선착장 근처에 왔습니다. 구글맵만 보고 그냥 따라왔고요. 저기 사람들 타네요. 저도 표 끊고 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얼마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탔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가서 보면 알겠죠. 뭐 어렵겠습니까, 그쵸? 티켓 구매부터 탑승까지는 조금 줄을 서야 되나 보네요. 일요일이라 그런가? 저는 줄 안 쓸 줄 알았는데 줄을 서네요. 그 리버 크루즈가 아무래도 선셋 타임, 해질 때랑 밤에 인기가 많은데 지금은 오후 3시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사람 없을 줄 알았거든요. 지금 배 타면 덥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대기가 있고 몇 대 보내야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아무렴 어때요? 이 정도 인원이면 회전이 빨라서 금방 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표를 끊고 들어왔습니다. 성인 기중 38링깃이에요. 싸진 않네요. 뭐 크루즈가 싸진 않죠. 지금부터는 이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인원이 꽤 많이 모여 있는데 몇 대의 배를 보내게 될지 궁금하네요. 어차피 남는 건 시간이니까 괜찮아요. 배가 출발합니다. 와우, 빠르네요, 생각보다. 두 번째 줄에 앉았고요. 달립니다. 이게 양쪽에 창이 없고 달리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햇볕이 들어와요. 타겠는데 이거? 야, 그래도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괜찮은 경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배 타고 있을 때는 꽤 덥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랄까, 달리기 시작하니까 조금 바람이 들어와서 막 덥다는 느낌까지는 아니네요. 알록달록한 이런 건물들을 배를 타고 구경하는 것도 꽤나 재밌습니다. 물론 이제 석양이 질 때나 밤이 되면 야경이 보일 테니까 훨씬 더 예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낮에 봤을 때 보여지는 풍경도 꽤 괜찮거든요. 특히 이렇게 크루즈를 타고 가게 되면은 제가 걸어서 갔던 존커워크 바깥쪽까지 볼 수가 있어서 좀 다른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네요. 이제 보통 말라카 여행 하시는 분들이 존커워크, 그 야시장 주변 네덜란드 광장 그 근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배를 타고 둘러보게 되면은 조금 더 먼 지역까지 둘러볼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꽤나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존커워크 자체의 매력도 충분히 있지만 이제 말라카를 이제 강변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다는 그런 느낌은 꽤 괜찮지 않나 싶어요. 한참을 달려서 항구 비슷한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서는 걸까? 내리는 걸까? 라운드 트립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배를 돌릴 건가 봐요. 어떻게 하려나 궁금하네요. 아까 그 항구에서 사람들 몇 명 내려다 주고 유턴해서 갑니다.
여기 내리는 사람도 있네. 이게 정거장이 있어요. 그래서 정거장에서 일부 사람 내리고 다시 출발합니다. 이제 역순으로 가는 거겠죠. 여기 보니까 수상 택시 같은 것도 있고, 이게 단순하게 크루즈만 이 강을 다니는 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배 탑승부터 내리는 데까지 약 35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타진 않았네요. 타는 곳과 내리는 곳은 달랐고요. 바람 맞으면서 강 따라서 말라카 시내를 구경하는 재미도 꽤 쏠쏠했던 것 같습니다. 38링깃이면은 저렴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말라카 자주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이렇게 크루즈는 타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재밌는 경험이 되실 거예요. 낮에 타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은 해질 때 혹은 밤에 타시면은 조금 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만큼 밤이 되면은 줄도 더 길어지니까 이 점은 염두하시는 게 좋겠죠. 특히 금요일 토요일은 사람이 무진장 밀린다는 점 참고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막 말라카 네덜란드의 광장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 맘대로 시간을 보낼 거예요. 커피도 한잔하고 더워요. 쉬엄쉬엄 보내다가 저녁 먹고 딱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말라카에서의 마지막 날 내 맘대로 스케줄 같이 가시죠. 내 맘대로 스케줄이라고 떠들긴 했지만 결국은 존 코워크로 돌아오게 돼요. 뭐 커피를 마시려고 해도 이 근처, 뭐 놀려고 해도 이 근처, 쇼핑을 하려고 해도 이 근처, 결국은 오게 되네요. 근데 존 코워크에서 약간 쉴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봅시다. 저는 여기서 커피를 한잔 하겠습니다. 지나가다가 꽤 괜찮아 보이는 커피숍을 하나 발견했어요. 안쪽 분위기도 꽤 괜찮은 것 같고 금액은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떨란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카페에 자리를 잡았고요. 여기가 밖에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안쪽은 그래 나름 힙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틀어져 있지만 밖이랑 뚫려 있어 가지고 막 시원하지는 않고요. 주문은 이렇게 보면은 테이블에 QR코드가 있어요. 이 QR코드로 주문을 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메뉴판 안 갖다 주고 그냥 자리에 앉으면 바로 음식을 주는 그런 시스템인가 봐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QR코드로 주문하고 이런 게 약간 어색하고 그래요. 스마트폰 없으면 어떡해, 그쵸? 주문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이 집은 커피를 어떻게 무슨 화이트 커피, 아이스 커피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는 게 아니고 지역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조호 커피, 말라카 커피. 저는 말라카에 왔으니 말라카 커피를 주문을 했고요. 원두의 차일까요?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말라카 커피를 이제 고른 후에도 뭐 얼음의 양이나 달달함의 정도, 연유에 넣기 안 넣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었어요. 아마 그렇게 따진다면 원두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먹을 간식으로는 에그타르트 그리고 파인애플 타르트 이렇게 한번 주문해봤어요. 이 정도면은 뭐 완벽한 간식 아니겠습니까? 그쵸? 커피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먼저 말라카 커피. 생각보다 안 달아요. 저는 연유도 들어가고 이제 달달하게 주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쓴맛이 납니다. 이게 부드럽긴 하거든요. 뭐가 크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부드럽긴 한데 그렇다고 막 너무 달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카라멜 마키아토나 화이트 커피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근데 저는 이런 씁쓸한 커피가 나쁘지 않고 또 부드럽긴 엄청 부드러워서 와, 목 넘김 되게 좋은데요. 다음은 파인애플 타르트. 타르트는 엄청 따뜻해요. 따뜻해가지고 먹기가 정말 좋다. 파인애플 향이 은은히 도는데 너무 달지도 않고 대신에 과자 부분이 약간 뻑뻑한 느낌이 있어서 커피랑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맛있는데? 말라카 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그 파인애플 타르트 파는 곳이 많은데 요거 뭐 별미네요. 나중에 기념품으로 사가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에그타르트. 요건 하나밖에 없어서 쇼츠에는 못 올리겠네. 이거 하나 먹어볼게요.
요거는 뭐 그냥 맛있는 에그타르타입니다. 뭔가 특별하거나 그러진 않네요. 전반적으로 이 가게가 만족스러운 게 음식이 너무 달지 않아서 디저트 가게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뭐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라카 음식들이 맨날 달고 짜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괜찮게 다가올 만한 그런 가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만족스럽네요. 마사지를 받고 나왔더니 야시장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가게들이 설치되고 있어요. 여기도 설치, 저기도 설치. 이제 한 10분, 15분이면 다 장사를 시작하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저녁 식사를 먹기엔 오늘 뭔가 이것저것 많이 주워 먹어서 밥 생각은 별로 없고 간식 같은 거 여기서 하나만 사 먹고 영상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라카에 주말에 오셔야 되는 이유, 아무래도 이런 야시장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계획을 했다면 한 거지만 주말 3일을 모두 말라카 일정에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3일 내내 이렇게 야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3일 내내 다른 게 열리진 않아요. 매일매일 똑같은 게 열리고, 심지어는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다 열리지도 않을 거예요. 일부는 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요일이 가장 수요가 적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서 가판대가 다 열린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있으면은 우르르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또 장사도 잘 될 것이고, 또 천천히 줄 서서 가게 될 것이고, 뭐 그런 게 다 야시장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쵸? 야시장에 어둠이 내리니까 점점 사람들도 많아지고 활기도 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간단하게 음식 몇 가지 먹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음식 먹는 거는 쇼츠로 남길까 해요. 지금 영상으로 볼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 야시장을 떠나려고 하는 찰나에 무지개가 떴어요. 되게 예쁘다. 와, 오늘 또 말라카 여행 마지막 날이라고 이렇게 무지개를 다 선보여 주시네. 너무 예쁩니다. 오늘 비 안 왔거든요. 비도 안 왔는데 무지개를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라카에서 리버크루즈도 타고 이것저것 타면서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말라카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함께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뭐 엔딩은 제가 아직 야시장 둘러보기 전에 찍고 있지만 너무 어두울 때 찍는 것보다 지금 찍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먼저 엔딩부터 담아봅니다. 쿠알라룸푸르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말라카는 꼭 같이 오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베트남의 다낭 근처에 있는 호이안과 비교가 많이 됐어요. 물론 이제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조금씩 다릅니다. 호이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넓고 그리고 조금 더 물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여기 말라카 같은 경우에는 도심이 조금 더 예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물가는 좀 비싸지만 중국 스타일의 그런 여러가지 문화, 그리고 이제 혼혈 문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가지고 각각의 개성이나 매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쿠알라룸푸르보단 여기가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쿠알라룸푸르의 대도심도 좋고 볼거리야 분명 쿠알라룸푸르가 훨씬 더 많긴 할 거예요. 뭐 도시니까요. 그리고 수도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기 말라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쿠알라룸푸르를 다시 여행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지만 말라카는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꽤 괜찮은 곳이었어요. 굳이 긴 날짜를 잡아서 말라카를 볼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는 한 1박 혹은 2박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일치기로 보기엔 좀 짧아요. 그리고 3박 이상 하게 되면은 굉장히 저처럼 굉장히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여행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뭐 개인의 이제 호불호가 있는 부분이니까 보통은 이제 많이들 1박씩 하시는 것 같은데 1박도 꽤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정도로 작은 동네고 한번 오셔가지고 구경하기 나쁘지 않은, 뭐 시간 들여서 와서 구경하기에는 괜찮은 곳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제 말라카를 떠나서 새로운 베이스 캠프로 가게 될 텐데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게 되겠네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